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엔비디아가 중국을 떠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창업자 젠슨 황의 의지가 굳건합니다. 그는 미국 정부에게 줄곧 중국이 미국 하이테크 산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반도체 부품의 원천이자 상품의 최종 시장으로서 중국은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시장이다. 그가 이렇게 중국 시장을 중시하는 이유가 중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기업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캡틴 신영관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엔비디아입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중국과 헤어질 것인지 그것을 목적지로 해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중국은 이제 일국양제가 아니라 일구양제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구는 하나의 지구, 즉 하나의 지구에 두 개의 세계, 그 새로운 구도 속에서 중국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상황이 일부 투영되어 있는 엔비디아와 중국 시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AI 열풍이 가장 강한 나라는 당연히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180%나 오른 지난 1년 동안에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의 매출은 반토막 밑으로 떨어진 사실을 아시나요? 23년 10월에 미국이 2차 수출 금지를 발표한 이후에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의 60%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엔비디아의 총 매출에서 25% 가까이까지 갔던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 비중이 9%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해외의 최대 시장과 그리고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둘 중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엔비디아가 중국을 떠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창업자 젠슨 황의 의지가 굳건합니다. 그는 미국 정부에게 줄곧 중국이 미국 하이테크 산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반도체 부품의 원천이자 상품의 최종 시장으로서 중국은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시장이다. 미국 정부의 수출 제한은 중국의 자체 개발만을 앞당겨서 결국은 미국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 연초에 엔비디아 중국 송년회에 깜짝 등장한 젠슨 황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가죽 재킷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의 전통 옷을 입고 전통춤을 추었는데 언론에서는 4년 만에 방중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호의를 보이려는 제스처로 해석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중국 시장을 중시하는 이유가 중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기업가입니다. 리서치 기관 IDC는 내후년에 2026년 중국의 AI의 투자 규모를 260, 7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 비중의 거의 9에서 10% 정도입니다. 단일 국가로는 세계 2위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제재로 굴곡은 있을 수 있겠지만 AI의 방향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BYD나 리샹이나 니오, 샤오펑 등 전기차와 세계 최대의 게임 회사인 텐센트, 또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의 선두주자인 바이두나 바이트댄스 등 또 하나가 중국의 챗GPT라고 할 수 있는 키미, 이런 엄청난 테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와 AI 수요를 가진 중국 시장이 젠슨 황이 보기에는 그냥 노다지일 겁니다. 그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빠른 대응력입니다. 미국의 금지 조치를 적법하게 피한 즉각적인 기술 대응으로 상품의 런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2년에 A100과 H100이 금지되자 중국 시장 맞춤형 A800과 H800으로 돌파를 시도했었고 작년 10월에 이마저 막아버리자 H20이나 L20, 또 L2 이런 세 개의 중국 특화된 칩을 다시 또 출시했습니다. 1차 규제를 피해서 만들었던 A800은 사실은 전송 속도가 고사양인 A100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또 2차 규제를 피해서 만든 AI 모델 훈련용 제품인 H20의 종합 연산력은 컴퓨팅 파워죠. 그 파워는 H100의 20%도 안 됩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5차선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하나만 뚫어놓은 거고 H100 고속도로로 1시간 갈 거리를 H20 국도를 타고 가면 5시간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능의 축소는 칩의 구조 변경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잠금을 통해서
그 성능을 정밀 제어한 것인데 이것은 대규모의 생산 라인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기술적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급이 딸리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H20 하나를 만들면 H100을 하나를 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테크 기업들이 줄 서서 H100을 기다리는데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 지키려고 사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엔비디아 주주시라면 주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거나 제기해 볼 만한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중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 세 번째 증거는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3월에 GTC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와 중국의 그 IT 대기업인 그 IBM 컴퓨터를 산 회사죠. 협력을 발표한 협정을 체결했는데 협정은 레노버가 엔비디아의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기업 고객에게는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 AI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윈윈하는 전략으로 레노버는 엔비디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제품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제재 하에서 기존 사업 외에 다른 영역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을 시도하고자 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중국 자동차의 원탑인 BYD도 엔비디아의 주요 협력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에 BYD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소 칩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양측이 스마트 전기 분야에서 더 깊은 협력을 펼 것이라는 의미이며 공통의 목표는 자율주행 기술 혁신입니다. 엔비디아의 드라이브소 칩은 시각적인 인식이나 또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처리나 이런 차원에서 첨단 기술을 통합해서 단순히 기존 제품의 성능 향상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 공동 연구 개발로까지 사실상 자동차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까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전기차 업체인 샤오펑이나 또는 리샹이나 지커 등도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노력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전략적 배치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게 중국 시장을 잃는 것은 그게 어려움에 처한다는 의미이지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는 그 일반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규제로 인한 다운그레이드 상품으로 최근에 중국 고객들의 주문을 좀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중국의 본토 매출이 40억 달러에서 작년 4분기에 20억 달러 정도로 반토막이 나버리고 그래서 글로벌 매출 중 중국 비중이 정확히 8.8%까지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이 일반적이지 않은 회사는 원래부터가 넘쳐나는 주문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기술 대기업들이 몇 달을 기다려야만 제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기 때문에 중국 주문이 조금 준다고 해서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 크지 않습니다. 공급 부족과 중국 시장 둘 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야 될 고민스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굳이 엔비디아에게 선택을 하라 그러면 아마도 전자, 즉 공급이 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엔비디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헤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직원들을 해고하지도 않았고 않을 것이며 미국 정부에는 계속 읍소를 하고 또 규제에 맞춰서 중국 전용 신제품을 런칭하면서 헤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관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고 해도 현재의 구도에서는 중국 시장의 부분적인 실패가 엔비디아의 성장이나 주가나 시총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AI의 아이폰 모멘트가 이미 왔다고 시장이 믿게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많은 테크 기업들이 있는데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고도 있습니다.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상 세계 3차 대전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따라오기도 하지만 엔비디아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블랙웰 울트라 칩도 내년에 출시 예정이고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쿠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 그 생태계, 이거는 다른 그 칩 제조사들이 단기간에 도달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해자입니다. 거의 500만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운집한 플랫폼은 힘 있는 자가 더 강해진다는 그 법칙을 증명하면서 기술 대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FY 2025의 1분기 실적에서 엔비디아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2%가 늘었고 순이익도 전년 대비 600% 이상이 증가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 28일에도 시장은 또 다른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진정한 강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일구양재, 양쪽의 요구를 때로는 맞춰가면서 때로는 바꾸어가면서 스며들어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여정에서는 엔비디아 없는 중국은 가능할지, 그 중국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